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 분석가 방구석 뱅거입니다. 아스날은 11월 29일 유로파리그 프랑크푸르트와의 홈경기를 마지막으로 성적 부진을 이유로 에메리 감독을 경질하고 무패 우승의 주역인 융베리 감독 대행으로 노리치전을 맞이했습니다. 에메리 감독 경질 이틀 만에 경기를 가졌기에 융베리 감독 대행의 색채보다는 에메리 감독의 색이 짙었던 노리치전이었는데요. 융베리 감독 대행은 지난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6명의 선발 선수들과 다비드 루이스의 부상 의심으로 전반 30분부터 투입되어 약 60분을 소화한 귀엔두지까지 7명의 선수들을 그대로 기용하며 준비 시간이 짧았던 만큼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명단만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 4-4-2를 예상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4-2-3-1처럼 움직인 아스날이었는데요. 라카제트가 원톱에 오바메양은 클래식 윙어처럼 활동했고 외질은 왼쪽 측면에 위치하여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움직임,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윌록이 출전하여 후방 침투를 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더블 볼란치로 자카와 귀엔두지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소크라티스 대신 무스타피가 센터백의 한자리를 차지했고 지난 경기 출전한 티어니와 마르티네즈 대신 콜라시나츠와 레노가 출전한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진행한 아스날은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은 선발 라인업이 가진 불안함이 드러나면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불안함은 미드필더진의 구성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장한 3명은 지난 유로파리그에서 풀타임을 뛰었던 2명, 자카와 윌록,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의 부상으로 60분가량을 소화한 귀엔두지가 중원을 이뤘는데요. 이렇게 이뤄진 미드필더진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소화한 세 선수가 약 3일을 채 쉬지 못하고 모두 선발 출장하며 체력적인 문제가 예상되었는데요. 특히나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미드필더 구역에서 체력적인 문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윌록은 전방 압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경기 70분경 교체되긴 했지만 38회의 적은 터치에도 최다 볼터치 미스로 공격의 흐름을 끊어먹으며 체력적인 문제를 보여줬고 후방과 전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며 경기 동안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카 역시도 위험지역에서 터치 미스로 실점 위기를 자초했고 가뜩이나 느린 기동성에 체력적인 문제까지 겹쳐 상대 선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곧바로 포백과 마주하게 만드는 장면도 보여준 미드필더진이었습니다. 공격진과 미드필더진 사이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사이 간격이 넓었던 에메리 감독의 성향이 남아있어 공간 문제가 계속 나타났고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스프린트를 시도하며 체력 소모가 더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던 아스날의 중원이었습니다. 세바요스의 부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기 힘든 뎁스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경기 짧은 시간을 소화했던 토레이라를 벤치에 앉히고 많은 시간을 소화한 세 선수를 그대로 선발로 기용한 것은 조금 아쉬웠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온 자카와 귀엔두지의 공전 문제였습니다. 이는 두 선수의 역할과 활동 반경이 겹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후방 빌드업을 전개하는 두 선수의 역할이 겹치고 왼발잡이인 자카는 왼쪽과 중앙지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귀엔두지 역시 왼쪽 낮은 지역에서 전개를 선호하는 지역까지 겹쳤던 두 선수인데요. 두 선수 모두 후방 빌드업을 전개하는 역할로 전진이 적고 후방에 대기하는 모습이 많은데요. 이는 공격 전개 시에 전방의 4명과 공격 가담한 풀백만 공격에 가담하는 장면이 많아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갈 선택지가 부족하여 아스날의 공격이 계속 측면에 갇히고 단순한 크로스가 반복되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한 공격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 후방으로 패스를 전개해야 하는데 자카와 귀엔두지가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백패스를 전개하면 상대의 수비 라인이 전진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라인을 형성하고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기 힘들고 낮은 위치에서 계속 공격 작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공격진과 간격을 좁게 형성하지 못하기에 공격권 탈취 시에 압박이 늦게 들어가면
수비 라인과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면서 포백이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되는 문제까지 공수 모두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중원조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전술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귀엔두지가 왼쪽에 쏠려서 보다 전진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자카는 중앙에 집중하여 경기를 진행하며 두 선수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구분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왼쪽과 중앙에 두 선수가 쏠려 위치하다 보니 오른쪽 공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윌록은 미드필더라기보다는 투톱처럼 침투에 중점을 두었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중앙에 위치한 자카가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져 오른쪽 공간에 커버가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지난 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체인버스의 체력적인 문제와 풀백치고 느린 기동성 문제가 겹치게 되어 아스날의 오른쪽이 불안 요소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노리치 시티는 이번 시즌 왼쪽 측면 공격의 비율이 가장 높은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 오른쪽 윙으로 출전했던 칸트웰까지 왼쪽으로 합류하여 집요하게 아스날의 오른쪽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아스날의 2실점 모두 아스날의 오른쪽, 노리치의 왼쪽 측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두 실점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실점은 측면 고립으로 공격에 실패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전방에서 1차적인 압박이 실패하고 중원에 위치한 자카와 귀엔두지는 역습을 전개하는 노리치의 23번 맥클린을 저지하지 않아 맥클린은 자유롭게 시야를 확보한 채로 전진하여 푸키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며 포백이 아무런 방파제 없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역습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2대1의 수적 우위 상황으로 무스타피가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했다면 푸키가 고립되어 슈팅을 허용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요. 여기서 무스타피는 방해 없이 내려가서 또 손을 듭니다. 발표할 게 있었나봐요. 그러면서 푸키는 아무런 방해 없이 슈팅을 가져가고 이것이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장면이지만 넓은 간격과 압박 플레이가 미숙한 탓에 노리치 선수들은 득점 장면까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적은 수로 역습을 전개하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실점 역시 측면에서의 공격 실패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는 자카와 귀엔두지의 위치 그리고 넓은 간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귀엔두지는 후방에 대기하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자카 역시도 화면에 보이지 않으며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체인버스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지만 패스 선택지가 없어 이내 고립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귀엔두지의 위치가 여기였다면 혹은 자카의 위치가 이곳이었다면 체인버스가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방에서 공격 실패 이후 압박과 저지 없이 노리치의 역습이 전개되는데요. 넓은 간격 문제와 겹쳐서 이번에도 중원에서 저지해줘야 하는 자카와 귀엔두지가 자리만 지키며 그냥 서 있는 모습으로 이번에도 맥클린이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아스날의 뒷공간을 향한 노리치의 역습이 전개되었고 첫 번째 실점과 같은 위치에서 실점을 허용한 아스날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자카를 주목해서 보시죠. 포백을 보호해야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자카는 다른 선수들이 스프린트를 가져가는 동안 천천히 수비에 복귀하다 늦게나마 스프린트를 시작하지만 칸트웰에게 들어갈 견제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술적 문제와 더불어 선수 기용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던 노리치전이었는데요. 최전방에서 가장 위협적인 오바메양을 클래식 윙어로 두고 중앙 침투 대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을 맡겼고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외지를 왼쪽에 두고 3일 쉰 윌록을 선발 출장시키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측면 플레이를 전개할 것이었다면 오히려 페페가 출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과 페페를 교체로도 활용하지 않고 유망주인 사카를 투입한 것이 의문으로 남은 채로 노리치전을 무승부로 마쳤던 융베리의 데뷔전이었습니다. 브라이튼전의 선발 라인업에는 세 자리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경기 호러쇼를 또다시 보여줬던 무스타피 대신 소크라티스가 선발로 복귀했고 체인버스 대신 베이린 그리고 자카와 공전 문제를 보이는 귀엔두지 대신 토레이라를 투입하여 지난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자카 토레이라 조합으로 중원을 구성했고 공격진은 지난 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브라이튼이 왼쪽 측면에 5명을 배치하며 공격을 전개한 것과는 다르게
지난 경기와 동일한 공격 라인업을 들고 온 아스날은 지난 경기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된 전반전을 펼쳤는데요. 융베리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부진한 윌록 대신 페페를 투입하며 전반에 사용한 윙과 다르게 반대발 윙어를 배치하며 풀백에 오버래핑까지 노렸습니다. 페페의 투입으로 풀백을 이용한 측면 공격이 살아나면서 코너킥으로 득점에 성공한 아스날은 분위기를 타며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오히려 브라이튼에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노리치전과 다르게 브라이튼에게 고전한 원인은 라인을 높게 전진하여 높은 위치부터 압박 라인을 형성하고 중앙지역에 위치한 선수들의 측면 가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브라이튼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여 다비드 루이스와 자카의 롱패스 빈도가 늘어나며 소유권을 내주게 되는 문제와 더불어 왼쪽에 힘을 쓴 브라이튼과 베일린의 부진이 겹치며 어려운 경기를 펼친 아스날인데요. 그렇게 홈에서 브라이튼에게 경기 내용까지 밀리며 완벽하게 패배한 경기로 9경기 무승을 이어간 아스날입니다. 융베리 감독은 웨스트햄전에서 공격 라인업의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라카제트와 윌록 대신 페페와 마르티넬리를 선발로 기용하며 브라이튼전 후반전에 보여줬던 반대발 윙어 배치를 유지했습니다. 자카 토레이라의 중원 조합을 유지했고 수비 라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잦은 롱패스로 소유권을 자주 혼납한 다비드 루이스 대신 체인버스가 센터백으로 출전했고 트레이닝 단계에서 부상을 입은 베일린 대신 나일스가 콜라시나치 대신 티어니가 출전하며 수비진의 세 자리의 변화를 가져간 아스날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간격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는데요. 선수 간의 넓은 간격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웨스트햄은 수비 상황에 4 사이의 진영으로 위치하며 전방에 위치한 투톱 선수들이 넓게 위치한 아스날의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하며 아스날이 중앙 공간으로 전진할 공간을 차단했는데요. 이때 아스날은 중앙이 가로막혀 측면으로 빌드업을 전개합니다. 웨스트햄의 측면 미드필더들은 아스날의 측면 풀백을 압박하며 아스날의 빌드업을 방해했고 이에 아스날은 다시 백패스를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격을 좁히지 않은 아스날은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하프라인에 갇혔던 아스날입니다. 그 결과 64%라는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고 경기 동안 아스날의 진영에서 공이 오래 머물렀던 경기로 80분 동안 이 경기 흐름이 계속된 웨스트햄전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3골 모두 세트피스와 연관된 것이 아닌 오픈플레이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3골 모두 토레이라가 공을 몰고 전진하면서 공격진에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기점 역할을 잘 수행했는데요. 그동안 끊어진 공격과 수비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하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은 토레이라였습니다. 여기에 페페가 1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부활의 기미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 리그 선발 데뷔전을 치른 마르티넬리의 발견이 돋보였는데요. 동점골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든 마르티넬리였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아스날은 맨시티를 홈에서 만났는데요. 현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마르티넬리가 분전했지만 고질적인 간격 문제가 공수 모두에서 문제로 나타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데브라이너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스날은 항상 전방에 4명을 두고 마르티넬리를 제외하고는 수비를 돕지 않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공수 간격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 공간에서 맨시티는 큰 방해 없이 공격을 전개하며 아스날은 홈에서 3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리그 4경기를 치른 융베리 감독 대행은 추가적인 코치의 지원 없이 메르테사커 코치와 단 둘이서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악조건에도 이전 경기들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에 대한 교체를 거듭하며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낸 듯 싶은데요.
그래도 아직 전술의 기본적인 틀에 에메리 감독의 색채가 많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전술적으로는 감독 교체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아스날입니다.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 몇 시간 전 아스날의 보드진과 협상 담당관이 아르테타의 집에서 목격되었다는 기사가 경기 끝나고 등장했는데요. 아르테타의 아스날행은 이미 확정적이라는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스날에 부임할 아르테타는 아스날이 가진 문제들을 고치며 아스날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초보 감독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부진을 이어갈지 아스날의 도박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